들이 궁금증 보내주셨는데 그중에서 중복률이 가장 높은 핵심적인 질문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중국 여행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이 교수님 답변 주실까요? 예. 중국은 현재 티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피할 수 있다면 굳이 위험한 지역을 여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그런 여행이나 방문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중국 갈 일이 있었는데 그걸 좀 취소하고 미뤘거든요. 근데 뭐 여행이나 작은 일이 아니라 중국에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현장에 출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가야만 된다. 그러면 좀 뭔가 좀 준비를 하거나 좀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국 좋은 치료약, 백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방문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일반적인 개인 위생 수칙을 잘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접촉 감염 그리고 비말 감염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최대한 잘 끼시고요. 또 그런 곳에 노출이 됐을 때는 그다음 손 씻기를 잘해서 손 등을 통해서 코나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바이러스를 줄이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상당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곳을 여행할 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있는 해외여행 나우 해외 감염병 나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중국 우한 지역 출입이 폐쇄된 상태인데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걱정이 되거든요. 우한시에는 우리 유학생 한 300여 명, 그다음에 교민분들이 한 1,000에서 1,200여 명 정도 있는데요. 일단 유학생분들은 대부분 방학이라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한을 폐쇄하기 전에 이미 빠져나와서 한 500분 정도 한국분이 남아있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관을 중국 현지 공간에 파견해서 교민 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 세계를 파견해서 고립된 교민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방역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현재 이 폐렴 확진 환자나 또는 의심 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특히 우리 교민 사회를 포함해서 더 이상의 확산이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두 번째 궁금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독감, 폐렴 예방 주사 맞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예방이 가능할까요? 뭔가 도움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최 교수님? 예. 네, 이 백신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시기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독감을 포함한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 감염병이 합병증으로 폐렴이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도 더 하실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헷갈리거나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고 또 이 병 자체도 갖고 있는 질병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각자 환자분들의 연령이나 기저질환에 맞추어서 백신을 꼭 접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현재 뭐 예방 접종이나 예방 주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온 티벗 질문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자,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을까요? 10시 24분이니까요. 방금 전에 주셨네요. 화성님 사랑께서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도 신종 코로나 걸릴 수가 있을까요?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조치 사항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반복해서 권고해드리고 있는 개인 위생 수칙을 좀 잘 지키시는 게 좋겠고 여행력이나 접촉력을 감안하셔서 필요한 경우에 안내를 받고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방 접종은 아닌데 또 이런 주사와 관련된 궁금증도 많더라고요. 비타민제나 영양주사 맞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먹어서 좀 예방하고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비타민제나 영양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시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요. 이러한 것을 쓰면 어떤 약을 먹으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실제로 인체에서 그런 예방 효과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입증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정보에 휩쓸려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계속 반복해서 권고해드리는 일반적인 건강 수칙, 위생 수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이럴 때일수록 검증 안 된 식품에 휘둘리기보다는 개인 위생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관련해서 식품과 관련해 궁금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10시 14분에 분당 강냉이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개인 면역력을 키우려면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하려고 하는데 면역력을 키우려고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유 교수님. 예. 사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몸 자체가 지구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도 이름 모르는 바이러스와 먼지와 곰팡이들을 들어 마시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그동안 단련되고 균형 잡힌 면역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 특정한 식품이나 특정한 기능 요법으로 면역력이 증가됐다는 그런 증거는 없기 때문에 현혹당하지 않고 평생처럼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금방 말씀해 줬는데 아까 감염균이 들어오더라도 스스로 이겨내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면역력 높이는 건강관리법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에이, 그건 나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에서 만점 받은 분들 하신 얘기 들어보셨죠? 네. 학교 수업을 똑바로 잘 따라하고 평상시처럼 했더니 만점 받았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면역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운동, 그리고 본인의 건강 나이에 따른 식습관, 거기에 맞춰 규칙적인 생활활동이 중요합니다. 그 파브로 곤충기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인간은 큰 곤충이 살고 있는 행성의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다. 즉 우리는 수많은 바이러스 사이에 균형 잡혀 살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우리 이런 면역 균형을 맞추고 스트레스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기본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온도 습도를 잘 조절해서 좀 촉촉한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호흡기 건강에는 보온하고 그다음에 보습 다 중요합니다. 사실 천식 환자분들은 호흡기가 이제 기관지가 예민한 천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온도차 그리고 건조한 공기에서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히 또 바이러스 겨울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고 그다음에 추운 공기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하고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겠고요.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 풀어볼게요. 역시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사람 많은 곳은 가지 말아야 할까요? 아까 전에 이제 복지회관도 걱정되신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어떨까요, 이 교수님?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지역사회까지 다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다 자제하고 사회생활을 줄이는 것까지 고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만성 질환자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나왔지만 만성 호흡기 질환,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당뇨병 등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이 병에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더 일찍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마스크 잘 끼시고 다녀오신 후에 손 씻기 잘 하시고 이렇게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가면서 사회 활동을 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뭐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는 질병의 확산을 막아야겠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하잖아요. 과도한 공포심, 불안감의 확산도 좀 경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 궁금증 이것인데요. 한 번 걸렸다가 나으면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메르스는 치료 후에 합병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가요, 최 교수님? 네, 뭐 합병증이야 호흡부전이나 뭐 폐혈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낫고 나서에 남는 후유증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후유증이 얼마나 남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알려면 환자가 낫고 나서 상당 기간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관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죠. 다만 우리가 과거의 메르스의 사례를 보면 중증 호흡기 감염이 있었고 호흡부전으로 기관절개를 하거나 뭐 이런 중증으로 넘어가셨던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후에 호흡이 좀 어려운 이런 후유증이 좀 남는 사례가 있기는 했었고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낫고 나서 특별한 신체에 문제가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좀 되었던 것이 있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이제 진단을 받고 격리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파시켰을 우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 이제 이런 것이 오히려 후유증으로 남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최근 요 며칠 동안 감염증을 주제로 한 뭐 영화들이 검색이 많이 됐는데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 항체가 생기면 이겨낸 분들의 피를 뽑아서 그냥 치료제를 뚝딱 만드는데 이거는 지금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치료제는 한 백신이 언제쯤 나올까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금방 만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아이고. 네, 그런데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신약을 한 가지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처럼 단기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좀 어렵죠.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사용했었던 항바이러스제를 활용하여서 이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문학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면 부족하나마 쓸 수 있는 약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회복된 환자분의 혈청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방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용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물을 만드는 과정하고는 좀 다르고요. 일종의 수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지금